크루커스는 클라우드 포커스의 줄임말로 많이 이름이 명명된 회사고요. 크루커스는 이제 클라우드를 하겠다라는 회사. 클라우드를 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고객이 클라우드 사용하려고 하면 그 클라우드가 어떤 클라우드가 좋은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게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워크로드와 펑션과 기능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미리 선행학습하고 고객한테 이제 편하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안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내비게이터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됐는데 그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으신 고객들이 뭐 헤맬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나 비용, 시간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전도사 역할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클라우드는 살아있는 생태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있는 기능들이 내일에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다음에 오늘 없는 기능들이 내일에 또 생겨나는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움직이고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IT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이 클라우드 사용하고자 할 때 저희가 이제 고객의 어떤 현재 상황들을 어세스먼트하고 어떤 검증과 테스트를 하고 적합한 클라우드를 제안을 해드리고 고객이 제안에 응하시면 고객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클라우드에 대한 관리 과거에는 뭐 ITO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원격으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이상 원격으로 저희가 고객의 시스템들 다 관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죠. 클라우드로 이전한 고객 시스템 클라우드 이전하는 게 이제 시작 포인트가 되는데 거기서 고객이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거나 클라우드에 그리고 좀 더 가격을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저희 그 매니지 서비스 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고객의 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서 고객의 경쟁력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클라우드 내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로 돼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고 빅데이터 솔루션을 도입해서 어떤 예측이라든가 분석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잘 워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온프레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의 투입도 많이 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진 사례를 보면 이제 미국에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제 그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하나를 제공해서 84조 정도의 시총으로 시장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클라우드 위에서 데이터들이 올라와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애저 GCP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고 고객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해서 오토 엠베드나 머신러닝 혹은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애큐레이트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고객이 편하게 빠르게 그리고 큰 비용 없이 되게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예,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어세스먼트,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먼트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MSP들이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클라우드의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약간 어드밴스해지면서
그 고도화되는 기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분석 기능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냅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시냅스. 그 제품이 DW,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나 뭐 분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토탈 패키지라고 보여주는데 그런 제품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저희의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클라우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회사와 그러면 차별되게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런 분야인데 그것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파스를 잘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이 축적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음 고객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에셋화 시켜가지고 파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 그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죠. 파스의 장점은 결국 관리를 벤더가 한다는 거죠. 그 사용자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그 관리를 벤더들이 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보다 큰 리소스를 나눠서 쓴다고 보시면 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죠. 하나의 시스템을 제 걸로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나눠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적은 비용을 내실 수도 있고 또 많이 사용하면 많은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한 양에 따라서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버추얼 머신 한 대를 가지고 10%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 대 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10% 값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관리의 편의성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기능들이 좀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VM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들보다 파스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애드가 돼서 좀 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PC에서만 사용할 수, 그러니까 VM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들이 파스에 와서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도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사용자에게 이점이 많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스가 처음 나왔을 때 고객들은 내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PC를 서버를 몇 대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했고 그 서버 대수가 그 자산이 이제 커져 있는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어서 뭔가 소유의 개념이 있었는데 클라우드는 사실 소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1000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1분 뒤에 다 삭제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의 의미만 있는 건데 그 기능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 자산화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하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파스를 전환이 되면 자산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시스템만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만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웹서버가 있었고 웹서버를 통해서 웹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파스로 오면 이제 서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서버 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편리해지고 파워풀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게 파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아스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파스를 옮겼을 때를 말씀을 드리면 뭐 100대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파스로 옮기면 과연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이 파스는 기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데 개발 툴도 거기 있을 수 있고 뭐 데브옵스도 있을 수 있고 서버리스도 있을 수 있고 뭐 DBMS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량화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대신에 파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관리의 포인트가 적어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파워풀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약간의 차세대 은행으로 보면 이제 차세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기존의 이아스가 1세대였다고 그 넥스 세대가 이제 파스가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량적으로 비교는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아무래도 쿠버네티스가 가장 큰 화두죠.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라이즈 해가지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그 서비스를 모두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기능 단위의 시스템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그게 지금 유행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엔터프라이즈는 아직도 그 시스템 위주, 그 웹 서비스 위주, 그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한 파스의 전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거의 엔터프라이즈들은 뭐 쿠버네티스를 안 쓰면 사실 클라우드로 갈 이유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브옵스도 관리라든가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일들을 오토메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파스가 뭔지, 사실 이아스가 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냥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된 저희 같은 MSP들을 소개시켜달라는 요청을 많이 그 벤더들한테 하게 되고, 벤더들이 이제 저희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때 소개시켜 줄 때의 그 워딩은 이 회사가 가장 큰 매출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의 경험이 가장 많고, 그리고 파스도 잘하고 새로운 기술 적용하고 되게 빠른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워딩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파트너사가 운영하고 있던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희가 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의 고객이 요청한 거는 우리는 이아스가 아니라 파스로 가고 싶은데 파스를 잘할 수 있는 회사, 경험을 많이 한 회사,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MSP도 좀 더 특화되고 다양한 기술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클라우드를 사용한 지는 한 10년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로서 클라우드 사용한 10년이 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파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파스라는 게 파퓰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파스라는 것들을 활용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따지고 보면 10년 된 기업이 있다고, 클라우드 기업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은 결국 그 2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경험이. 파스의 경험이 네,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누가 좀 더 그 파스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좀 더 노력을 했느냐의 차이가 지금 현재 이제 업체들 간의 기술 경쟁력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작은 회사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유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회사고 저희가 이아스에 일이 많고 이제 부서가 나눠져 있다고 했었으면 그 공부라든가 연구개발보다는 일하는 데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이아스의 일을 굉장히 많이 했을 상황이었고요. 단지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신규 회사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아스적인 일보다 내부 스터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할당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많은 스터디와 그리고 고객을 그쪽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고객을 이아스를 요청하는 고객이 있어도 파스에 대한 어떤 강점을 소개해드리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파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많이 습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적을 때 운영 방식과 사람이 많을 때 운영 방식이 같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답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새로운 일을 하는 조직에서는 과거의 전형적인 그런 조직의 방식으로, 운영 방식으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래도 새내기이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움도 많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많고, 다시 말씀드려서 좀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자발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걸 바탕으로 회사가 움직여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조직이 이렇게 수평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팀장도 없고 팀도 없습니다.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룹에 속해서 그 그룹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필요하면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룹이 하나의 팀 같지만 사실 팀이 아닌 기술셋으로 뭉쳐진 그룹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그룹을 세그멘테이션해서
그 그룹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사실은 좀 더 자유스러운 조직 그리고 조직이 없는 조직, 스트럭처 되지 않은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첫 해에 한 143억 정도 매출했고 작년에 한 250% 정도 성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첫 해 143억이고 작년에 250.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3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저희가 클라우드 쪽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분야에서는 기술력이라든가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엔지니어도 가장 많고 그래서 많은 고객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일들을 저희가 수주하게 됐습니다. 첫 해 고객 수가 한 80군데 정도 됐고 금년에 한 150군데 정도, 작년에 150군데 정도 됐습니다. 가장 이제 규모 있게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아무래도 게임 쪽 영역에 있는 고객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클라우드를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에서 좀 비용을 지불하시는 회사들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관리적인 측면의 비용 지불한다는 건 파스 정도까지 쓴다. 네, 그런 거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신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SMB나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그 서비스 하나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저희가 그분들은 이제 경험자가 별로 없고 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관리해 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